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웹의 3단계 층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나눠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할 때 일반적으로 웹에 접속한다고 하죠. 근데 그 웹의 정보가 다양한 층위로 나뉘어 있다는 걸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장 위에 이렇게 표면 웹이 존재하고요. 그 아래 딥웹, 다크웹 이렇게 세 가지 층위로 웹이 나뉘어 있다는 것, 이걸 오늘 설명을 하나씩 자세히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표면 웹입니다. 표면 웹은 방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최상위에 존재하게 되고요. 이 자료를 통해 보면 4% 정도 되는 컨텐츠가 이 표면 웹에 속한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쉽게 검색 엔진에 공개되는 웹이다. 검색 엔진에서 우리가 접근 가능한 웹 컨텐츠들이다. 그게 표면 웹에 존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검색 엔진에 인덱싱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HTTP 혹은 HTTPS 링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컨텐츠들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웹 영역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유튜브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서 웹 검색을 한다든지 혹은 대부분의 SNS 자료들, 접근 가능한 SNS 자료들을 검색해서 들어간다든지 할 때 이 표면 웹 영역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로 딥웹 영역입니다. 네,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을 보면 두 번째 영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딥웹부터는 정의를 가끔씩 헷갈리기도 해요. 이게 다크웹하고 이름이 비슷하기도 해서 정의를 가볍게 알아보면 검색 엔진에 추적되지 않는 웹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면 웹에서는 검색 엔진에 잘 추적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면 딥웹 영역부터는 이제 추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기 보면 딥웹부터는 90% 컨텐츠의, 그러니까 웹 컨텐츠의 90%가 딥웹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웹 컨텐츠들은 딥웹 쪽에 소속되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딥웹부터는 이제 보안을 좀 더 강조하게 되는데요. 남성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인트라넷, 아니면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DB 같이 외부의 검색이라든지 진입을 한 단계 정도 어렵게 하는, 내부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대부분 다 딥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게 보안이 강조가 됐을 뿐이지 이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다크웹과 자주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딥웹 자체는 대부분 정상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웹이라는 큰 구조 안에서 필수적인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다크웹과 좀 다르다,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자들에게는 이 표면 웹보다는 딥웹 영역에서 작업을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특히 기업 내부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외부자들이 쉽게 들어오면 안 되는 서비스를 개발할 때는 이 딥웹 영역에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크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가장 많은 영역인데요. 대중적으로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두렵거나 아니면 막연하게 위험하다, 불법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다크웹은 이렇게 웹 계층에서 최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자체도 한 6%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사실 웹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림으로 더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저희가 딥웹보다 좀 더 보안이 강조된 거 아니야? 딥웹에서 좀 더 보안을 강조하면 다크웹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사실 딥웹과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분류가 다르다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접근을 제어하는 방식이 딥웹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딥웹에서는 제가 방금 전에 인트라넷 이런 걸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브라우저로 접속이 다 되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통해서 외부인과 내부인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에 성공하면 그 딥웹 안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게 일반적인 딥웹의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다크웹으로 가면 일반 브라우저는 안 됩니다.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최우선의 목표가 외부 노출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런 점이 딥웹과 다크웹을 구분하는 큰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면 웹에서 딥웹까지는 브라우저가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브라우저를 제약하는 점이 다크웹의 독특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크웹에 접속을 하려면 저희는 토르라고 하는 요 양파 모양으로 유명한 이 브라우저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른 브라우저는 안 돼요. 토르 브라우저는 다크웹을 위한 유일한 브라우저인데요. 사실 다크웹이 이 토르 브라우저와 역사를 함께 한다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편리한 사용이 다른 브라우저들의 목적이잖아요. 저희가 뭐 크롬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네이버에서 만든 웨일 같은 경우는 빠르고 그리고 검색하는 걸 잘 찾고 뭐 그런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 브라우저가 작동한다면 이 토르 브라우저는 익명성 보장을 위해서 작동하는 브라우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토르 브라우저 자체만 떼고 봐도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근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웹 계층에선 다루지 않고 따로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다크웹으로 넘어오면 다크웹은 브라우저뿐 아니고 뭐 IP를 숨긴다든지 아니면 도메인을 .onion으로 제약을 한다든지 기존의 딥웹 영역 전까지와는 구분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주로 언론단체라든지 범죄 조직이라든지 이렇게 추적을 피하고 익명성을 활용하려는 단체들이 이곳을 이용하는데요. 대부분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웹의 3단계가 우리에게 그러면 말하는 건 뭔가? 첫 번째는 웹 세상 정보에는 이렇게 계층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계급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보안에 따라서 그리고 브라우저 같이 이제 접근 방식을 제약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계층이 나뉜다라는 첫 번째 개념이 있고, 두 번째 개념은 다크웹 정도까지 가면 이제 기술은 중립적이지만 그 정보 사용에 책임이 따르는 경우가 있다. 다크웹 자체의 기술은 아무 죄가 없지만 그 다크웹 안에서 만약 불법적인 자료를 유포한다든지 아니면 익명성을 활용해서 범법 행위를 한다든지 하면 그에 따른 책임은 그 이용자가 져야겠죠. 네,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오늘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